그 조세를 통한 부동산의 안정화는 사실상 어려운 정책 수단이었다. 국민들이 활동을 통해서 민간들의 자유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현대 조세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국가 주도로 조세를 통해서 무슨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세금이 늘면 늘수록 민간의 영역에 활동력이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 현대의 경제며 조세 제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재보선 이후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재 부동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지? 지금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조세를 정책 수단으로 삼아서 활용해 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출발점이었는데 그 조세를 통한 부동산의 안정화는 사실상 어려운 정책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소득의 실제 소득은 없는데 허공의 소득, 말하자면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 조세 부담 능력이 떨어지다가 소위 조세 저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호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대체적인 흐름은 이제 세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추진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이제 완화를 한다면은 거래세나 보유세 중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되는지. 부동산의 가격의 폭등 때문에 조세 병수를 하면서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를 함으로써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이 갖고 있어도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고 팔려고 하니까 최고 80% 가까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팔게 되면 다른 데 이사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금도 마련해서 줄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과도한 세금 때문에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막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상황을 풀어주지 않고는 조세 문제도 문제이니와 그야말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는 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조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금 보완해야 할 그러한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재산세 보유세 비율은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네, 지금 이 각 나라의 재산세와 보유세의 개념이 상당히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 거래세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양도소득세도 거래세가 이제 되고 있고요. 또 이 재산 보유세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대표적입니다만 종합부동산세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가 둘 다 상위 그룹에 있습니다. 특히 거래세는 아주 거의 최고 수준에 다루고 있고, 보유세도 최근에 아주 강화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올해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순번에 들 정도의 아주 높은 보유세의 부담이 우리나라에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이렇게 상당히 높으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특히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약간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1주택에 대해서도 그 세율도 올렸고, 거기다가 정부가 나서서 공시가격을 올려서 또 공정시장 가격도 올리고 모든 것들을 세금을 올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제 손에 드는 그 소득이 없는 그런 여러 계층의 소득 계층이 계시거든요. 연로하신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또한 여러 사정에 의해서 소득이 없는 분이 있는데, 이 주택 가격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고 내 주택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오른 이 상태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조세 부담 능력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보유세를 오르고 이렇게 되면 세금 능력,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재산권의 이 침해 문제까지 거론되는 등 헌법적인 요소까지 우리가 검토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은 개편의 시기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제를 푼다고 하면은 이게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보유세에 집중해서 거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유세를 많이 올리면
당연히 부담을 느낀 사람은 팔고 나가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팔고 나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양도소득세율을 가산율을 10 내지 20%를 그대로 올리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되니까 아니 이거 토끼머리도 우리가 올가미라서 잡으려고 하는 토끼머리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 장소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이 장점이 다르듯이 지금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집을 안정화시키려면 팔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터줘야 되거든요. 길을 터주는데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군불로 자꾸 부요세를 올리면 나가지도 못하고 세금도 못하는 아주 악순환에 이거는 조세정책의 합리적인 조세정책이라 보기도 어렵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도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보유세는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래세를 내려서 터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다주택자가 지금 전세를 놓고 있는데 세금을 내면 전세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유보하겠죠. 팔지 않고. 이런 상황은 좋지 못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세 정책을 정상화하려면 거래세를 낮추고 부요세를 올리거나 이래야 되는데 둘 다 올려버렸으니 효과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율을 올렸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세수는 그렇게 좀 늘어나지 않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어떤 원인인지 이 많은 분들은 그 세금은 이 세금만 올리면 세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7년 말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를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세금을 실적을 보니까 그 전년보다 2019년보다 2020년에 무려 법인세가 23%나 적게, 즉 16조 7천억이 적게 거쳤습니다. 경제가 밑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세율이 아무리 올려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세수를 확보하려면 경제 살리는데 핵심 엔진은 누구냐? 기업이거든요. 기업을 살리기 위한 각종 규제와 조세를 오히려 세금을 깎아줘야 합니다. 세금을 더 깎아주면 오히려 세수가 는다는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지금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결국 민간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와 조세입니다. 규제를 풀거나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래야 민간이 살고 민간이 살아야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세율을 올리는 것보다 세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민간의 성장을 일으키고 기업을 살리는데 우리가 여러 정책 수단을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세금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현대 세금은 여러 국민들이 납세자들이 공통적으로 생활하는데 최소한도의 돈을 마련하는 재정 확보가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출에 이 개인이 지출할 수 없는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도로 같은 건설이라든지 개인이 접근할 수 없는 이런 공통 경비를 마련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국민들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득도 창출하고 스스로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래 민간들의 자유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현대 조세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이 조세를 통해서 국가 주도로 조세를 통해서 무슨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그럴수록 세금이 늘면 늘수록 민간의 영역의 활동력이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대의 경제며 조세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가능한 한 그 세율은 낮게 그도 세원은 넓게 유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민간 경제에서 창출을 하고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국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과 제어를 만들고 그렇게 그런 것을 엮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야만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가 되고 복지도 실현되고 세금도 늘고 이런 선순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가능한 한 세율은 낮게 세율은 넓게 하는 것은 현대 조세의
핵심적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